여러분,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조금 도발적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뇌졸중과 심근경색, 이 두 질환은 사실 멸종시킬 수 있는 병입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만약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을 모든 분들이 제대로 실천하신다면 아마 저 같은 신경과 의사들은 일자리를 잃을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예방 가능하고 막을 수 있는 병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이 질환들이 사라지지 않을까요? 왜 여전히 많은 분들이 갑자기 쓰러지고 응급실로 실려가는 걸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이 병을 갑자기 생기는 불운한 질환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까지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쓰러졌으니 당연히 갑자기 생긴 병처럼 보이겠죠. 하지만 진실은 전혀 다릅니다. 뇌졸중과 심근경색은 수년, 아니 수십 년에 걸쳐 천천히 조용히 진행되어 온 혈관 손상의 최종 결과물입니다. 빙산의 일각만 본 거죠. 자, 그럼 먼저 뇌졸중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뇌졸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뇌경색과 뇌출혈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둘을 비슷한 수준의 위험도로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뇌경색의 사망률은 약 5% 정도입니다. 물론 5%도 결코 낮은 수치는 아니지만 뇌출혈과 비교하면 양반입니다. 뇌출혈의 사망률은 무려 40%에 달합니다. 거의 8배나 더 위험한 거죠.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뇌경색은 혈관이 막히는 병입니다. 혈전이나 다른 물질이 혈관을 막아서 그 아래쪽으로 피가 안 가는 거죠. 물론 위험하지만 그래도 우리 몸은 이런 상황에 어느 정도 대처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측부순환이라고 해서 막힌 혈관 주변에 다른 혈관들이 어느 정도 혈액을 공급해 줄 수 있거든요. 또 빨리 발견하면 혈전을 녹이는 치료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뇌출혈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혈관이 터져서 피가 뇌 조직 안으로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왜 이게 더 위험할까요? 뇌라는 장기의 특성 때문입니다. 여러분, 뇌가 어떤 느낌인지 아십니까? 두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랑말랑하고 무르죠. 실제로 뇌는 물과 거의 비슷한 비중을 가진 아주 부드러운 장기입니다. 근육처럼 단단하지 않아요.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우리 몸의 다른 장기들을 생각해 보세요. 간이나 신장 같은 곳은 주변 조직들이 단단해서 혈관을 어느 정도 지지해 줍니다. 그래서 작은 출혈이 생겨도 주변 조직의 압력 때문에 출혈이 멈출 수 있어요. 마치 스펀지에 물을 조금 흘린 것처럼 주변이 눌러주는 겁니다. 하지만 뇌는 물 같은 곳입니다. 여기서 혈관이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피가 압력 평형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퍼져나갑니다. 작은 혈관에서 시작된 출혈이 순식간에 큰 혈종으로 변하는 거죠.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뇌세포는 우리 몸에서 가장 약한 세포입니다. 정말로 가장 연약해요. 산소가 5분만 안 가도 죽기 시작합니다. 다른 장기 세포들은 그래도 좀 버티는데 뇌세포는 정말 약합니다. 그래서 인체는 뇌를 보호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두꺼운 두개골로 뇌를 감싸고 그것도 모자라서 경막, 지주막, 연막이라는 세 겹의 막으로 또 한 번 보호합니다.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뇌척수액이라는 액체 속에 뇌를 띄워서 부력까지 제공해요. 외부 충격이 왔을 때 뇌가 직접적으로 다치지 않도록 완충 장치를 만든 겁니다. 이 정도로 철저하게 보호하는 이유가 뭘까요? 뇌가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철저한 보호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출혈이 시작되면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 보호막들이 문제가 되기도 해요. 두개골이라는 단단한 뼈 안에 뇌가 갇혀 있으니까 출혈로 인해 압력이 올라가면 뇌가 짓눌리게 됩니다. 빠져나갈 곳이 없거든요. 뇌경색과 뇌출혈, 이 둘의 차이를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뇌경색은 혈관이 막혀서 피가 안 가는 병이고 빨리 발견하면 어느 정도 치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뇌출혈은 혈관이 터져서 피가 뇌 조직을 직접 손상시키는 병이고
일단 터지고 나면 돌이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망률도 8배나 높은 겁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뇌출혈은 훨씬 더 나쁜 병입니다. 자, 그럼 이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뇌출혈이 그렇게 치명적일까요? 단순히 피가 조직을 누르기 때문일까요? 물론 그것도 문제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복잡하고 무서운 과정이 벌어집니다. 오늘 이 내용을 이해하시면 왜 뇌출혈이 그토록 위험한지 완벽하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기본적인 사실 하나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혈액은 반드시 혈관 안에만 있어야 합니다. 당연한 소리 같죠? 하지만 이게 왜 중요한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혈액의 구성 성분을 보면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적혈구는 산소를 운반합니다. 혈장은 영양분을 실어 나르고 노폐물을 해소하죠. 백혈구는 필요할 때 혈관 밖으로 나가서 세균과 싸우는 면역 기능을 합니다. 문제는 혈관이 터져서 이 모든 성분들이 조직 속으로 한꺼번에 쏟아져 나올 때 시작됩니다. 마치 홍수가 난 것처럼요. 여러분, 무릎을 다쳐서 피가 난 경험 있으시죠? 그때 상처 부위가 빨갛게 붓고 열이 나고 아프잖아요. 그게 바로 염증 반응입니다. 백혈구들이 몰려와서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이죠. 며칠 지나면 고름도 생기고요. 그 고름이 뭔지 아십니까? 죽은 백혈구들의 시체입니다. 백혈구들이 세균이나 손상된 조직을 잡아먹다가 자기도 터져서 죽는 거예요. 자, 이제 이 과정이 뇌 안에서 벌어진다고 상상해 보세요. 혈관이 터져서 피가 뇌 조직 사이로 퍼져나갑니다. 우리 몸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이거 큰일 났네. 여기 오염물질이 있어. 이렇게 인식합니다. 실제로 혈관 밖으로 나온 혈액은 우리 몸에게는 일종의 외부 침입자나 마찬가지거든요. 특히 적혈구 안에 들어있는 헤모글로빈이라는 물질이 문제입니다. 헤모글로빈은 혈관 안에서 산소를 운반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혈관 밖으로 나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헤모글로빈은 신경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뇌세포를 직접적으로 손상시키고 죽이는 거죠. 조직들은 혈관 밖으로 나온 헤모글로빈을 정말 무서워합니다. 독약을 뿌린 것과 비슷한 효과예요.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출혈이 생기면 우리 몸은 자동으로 혈관이 터졌다 라고 인식하고 지혈작용을 시작합니다. 피를 굳히는 거죠. 이 과정에서 트롬빈이라는 단백질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 문제는 이 트롬빈도 독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뇌출혈이 일어나면 세 가지 공격이 동시에 진행됩니다. 첫째, 출혈로 인한 물리적 압박. 피가 차면서 뇌 조직을 누르는 압력이죠. 둘째, 헤모글로빈과 트롬빈 같은 혈액 성분의 화학적 독성. 셋째, 이 모든 것을 처리하려는 과도한 염증 반응. 이 염증 반응이 특히 골치 아픕니다. 백혈구들이 대거 몰려옵니다. 여기 청소해야 돼 하면서요. 백혈구들은 혈관 밖으로 나온 혈액과 손상된 조직 파편들을 잡아먹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자기도 터져서 죽어요. 그럼 새로운 백혈구가 또 와서 죽은 백혈구까지 먹으려고 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염증이 점점 커지는 악순환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수술로 피를 빼내면 되지 않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실제로 복강, 그러니까 배 속에서 출혈이 생기면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배를 열고 피를 닦아내고 터진 곳을 꿰매고 필요하면 수혈도 하죠. 충수염이 터져서 복막염이 생겼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개복해서 오염된 내용물을 깨끗이 씻어냅니다. 하지만 뇌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뇌출혈로 나온 피의 양은 보통 전신 빈혈을 일으킬 정도로 많지 않거든요. 수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뇌를 열고 피를 닦아내는 순간 뇌 조직 자체가 손상된다는 사실입니다. 기억하세요? 뇌는 물 같은 장기라고 했죠. 두부처럼 말랑말랑해요. 이런 뇌를 열고 피를 닦아내려고 만지작거리면 뇌 조직이 같이 망가집니다.
출혈 때문에 이미 손상된 뇌를 수술 과정에서 더 손상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뇌출혈의 치료는 참 난감합니다. 복강출혈처럼 열고 씻어낸다는 개념을 적용할 수가 없어요.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몸이 스스로 피를 흡수하기를 기다리는 것, 그리고 강력한 항염증 치료로 추가 손상을 최소화하는 것뿐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미 손상된 뇌 부위는 마치 외상처럼 구멍이 난 채로 남게 되고 많은 경우 기능적 후유증이 남습니다. 물리적 압박, 화학적 독성, 염증 반응. 이 세 가지가 동시에 가장 약한 세포인 뇌세포를 공격하는데 수술로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도 어렵다. 이것이 뇌출혈이 사망률 40%라는 무시무시한 수치를 기록하는 이유입니다. 뇌경색보다 8배나 위험한 게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모든 뇌출혈이 속수무책인 건 아닙니다. 특히 지주막 하출혈이라는 종류의 출혈은 미리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큽니다.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 중 하나예요. 뇌출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뇌실질 출혈과 지주막 하출혈입니다. 뇌실질 출혈은 뇌 조직 안쪽에 작은 혈관이 터지는 경우예요. 방금 제가 설명드린 뇌 안에서 피가 퍼지면서 온갖 문제를 일으키는 그 출혈이 바로 이겁니다. 지주막 하출혈은 조금 다릅니다. 뇌의 바깥쪽을 돌고 있는 큰 혈관이 터지는 경우죠. 지주막이라는 막과 연막 사이 공간에 피가 고이게 되는데 이 출혈의 사망률은 40에서 50%에 달합니다. 뇌실질 출혈만큼이나 위험해요. 더 무서운 건 이게 40대나 50대 같은 젊은 나이에도 급사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쓰러져서 그대로 사망하는 경우가 있는데 많은 경우가 바로 이 지주막 하출혈입니다. 그런데 이 지주막 하출혈의 원인을 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약 85%가 뇌동맥류의 파열 때문에 생깁니다. 뇌동맥류라는 게 뭐냐? 뇌혈관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 상태를 말합니다. 혈관벽의 세포들이 비정상적으로 증식하면서 혈관이 점점 풍선처럼 불룩해지는 거죠. 문제는 이게 커질수록 터질 위험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뇌동맥류가 몇 센티미터까지 커져도 환자는 아무 증상을 느끼지 못합니다. 머리가 아프지도 않고 어지럽지도 않고 정말 아무것도 안 느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생긴 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 동맥류가 몇 년, 어쩌면 10년 넘게 서서히 자라고 있었던 겁니다. 단지 발견을 못했을 뿐이죠. 그런데 여기서 희망이 보입니다. 현대의학은 이 뇌동맥류를 터지기 전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MRA라는 검사를 통해서입니다. MRI와 MRA를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둘은 다릅니다. MRI는 뇌 조직을 보는 검사예요. 뇌에 종양이 있는지, 경색이 있는지, 출혈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반면 MRA는 뇌의 혈관만 보는 검사입니다. 혈관의 모양, 흐름,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거예요. MRA를 찍으면 뇌동맥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주 작은 동맥류도 요즘 장비로는 찾아낼 수 있어요. 만약 검사에서 동맥류가 발견되고 그 크기가 크거나 모양이 터질 위험이 있어 보인다면 어떻게 할까요? 혈관 조영술을 통해 코일을 삽입하는 시술을 합니다. 색전술이라고 하는데 동맥류 안쪽에 작은 코일을 집어넣어서 그 부분에 혈액이 안 가도록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동맥류가 더 이상 자라지 않고 터질 위험도 거의 사라집니다. 생각해 보세요. 터지면 사망률이 40에서 50%인 병을 터지기 전에 발견해서 간단한 시술로 평생의 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제가 왜 뇌졸중을 멸종시킬 수 있는 병이라고 말씀드렸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저는 40대 이상의 모든 분들께 권해드립니다. 가능하면 한 번쯤 뇌 MRA를 찍어보시라고요. 건강검진할 때 추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비용이 부담되신다면 장비 좋은 검진센터나 MRI 센터를 알아보세요. 대학병원 같은 3차 의료기관은 비급여 항목이 비싼 편이거든요. 검진센터 중에도 1.5 테슬라 이상, 3 테슬라면 최고 해상도의 장비를 갖춘 곳들이 있습니다. 가격을 비교해 보시면 합리적인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특히 가족 중에 뇌동맥류나 지주막 하출혈 병력이 있으신 분들은 꼭 검사를 받으세요. 유전적 경향이 있거든요. 그리고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혈압이 높으면 혈관벽에 가해지는 압력이 크니까 동맥류가 생길 위험도 높고 이미 있는 동맥류가 터질 위험도 높아집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뇌출혈 중에서도 지주막 하출혈은 대부분 뇌동맥류 때문에 생기고 이 동맥류는 터지기 전까지 아무 증상이 없지만 MRA로 발견할 수 있고 발견하면 시술로 막을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현대의학이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예방 전략입니다. 터지고 나서 후회하지 마시고 미리 찾아서 막으세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뇌졸중과 심근경색의 뿌리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뇌출혈 이야기를 주로 했는데 사실 뇌경색과 심근경색의 근본 원인은 똑같습니다. 바로 동맥경화 또는 죽상경화증이라고 부르는 혈관 질환이죠.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시면 왜 이 병들이 수십 년에 걸쳐 진행되는지, 왜 갑자기 생긴 게 아닌지 완벽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혈관벽에 생기는 작은 상처에서 시작됩니다. 건강한 혈관은 매끈하고 탄력이 있어요. 혈액이 술술 잘 흐르죠. 그런데 이 혈관벽에 반복적으로 상처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상처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예요. 물리적 상처와 화학적 상처입니다. 물리적 상처의 대표적인 원인이 고혈압입니다. 혈압이 높다는 건 혈액이 혈관벽을 강하게 누른다는 뜻이에요. 마치 소방호스에서 물이 세게 나올 때 호스가 팽팽해지는 것처럼요. 이런 압력이 계속되면 혈관벽의 세포들 사이에 틈이 생깁니다. 미세한 균열이 생기는 거죠. 한두 번은 괜찮아요. 문제는 이게 몇 년, 몇십 년 동안 반복된다는 겁니다. 화학적 상처는 더 다양합니다. 잘못된 식습관, 담배, 각종 독소들이 혈관벽을 손상시켜요. 특히 담배는 정말 강력한 화학적 독소입니다.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 지금 당장 혈관벽에 상처를 내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생활을 계속하면 우리 몸의 수많은 혈관들, 특히 심장혈관이나 뇌혈관 같은 중요한 곳들에 여기저기 미세한 상처가 반복적으로 생기게 됩니다. 자, 혈관벽에 상처가 생겼습니다. 여기서 콜레스테롤이 등장합니다. 많은 분들이 콜레스테롤을 나쁜 물질로만 생각하시는데 사실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물질입니다. 성호르몬의 재료이고 스테로이드 호르몬의 재료예요. 너무 중요해서 우리 몸의 모든 세포가 스스로 콜레스테롤을 만들어낼 수 있을 정도입니다. 심지어 탄수화물, 그러니까 밥이나 빵을 먹어도 우리 몸은 그걸로 콜레스테롤을 합성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간이 콜레스테롤을 많이 만들어서 혈액으로 공급하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현대인들은 너무 많이 먹습니다. 우리 인류가 35만 년 동안 겪어온 환경은 대부분 부족함의 연속이었어요. 먹을 게 부족하고 영양이 부족한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콜레스테롤을 만드는 시스템은 아주 잘 발달했지만 남는 콜레스테롤을 해소하는 시스템은 상대적으로 발달이 덜 됐어요. 진화적으로 그럴 필요가 없었거든요. 항상 부족했으니까요. 그런데 최근 수십 년 사이에 인류는 갑자기 과잉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먹을 게 넘쳐나요. 그 결과 혈액 속을 떠다니는 콜레스테롤이 많아지게 됐습니다. 이게 바로 고지혈증입니다. 몸이 처리할 수 있는 양보다 더 많은 콜레스테롤이 혈액 속에 있는 상태죠. 이제 드라마가 시작됩니다. 혈관벽에 상처가 난 상태에서 혈액 속을 떠돌던 콜레스테롤이 그 상처 부위에 달라붙습니다. 저는 이걸 왕따 콜레스테롤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혈액 속을 떠돌다가 상처 난 곳에 박혀버리는 거죠. 그럼 우리 몸의 면역세포들, 특히 대식세포라고 불리는 백혈구들이 몰려옵니다. 여기 뭔가 이상한 게 있네? 하면서요. 대식세포들은 이 콜레스테롤을 잡아먹기 시작합니다. 원래 임무가 이물질을 제거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콜레스테롤을 계속 먹다 보면 대식세포가 풍선처럼 부풀어 올라요. 결국 터져버립니다. 그럼 다른 대식세포가 또 와서 죽은 대식세포와 콜레스테롤을 먹으려고 하죠. 이것도 먹다가 터지고 또 새로운 대식세포가 오고 이 과정이 반복됩니다. 이게 얼마나 반복되느냐? 수년에서 수십 년입니다. 보통 5년에서 10년 이상 걸려요. 심한 경우는 23년 사이에도 빠르게 진행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아주 천천히 조용히 진행됩니다. 이 긴 시간 동안 혈관벽 안쪽에 무엇이 쌓일까요? 죽은 대식세포들의 잔해, 콜레스테롤, 덩어리, 염증 물질들이 한데 뭉쳐서 기름 덩어리 같은 게 만들어집니다. 이걸 의학용어로 축종 또는 플라크라고 부릅니다. 이 플라크가 점점 자라나면서 혈관벽이 두꺼워집니다. 혈관 안쪽이 좁아지는 거죠. 이게 바로 죽상경화증 또는 동맥경화증입니다. 혈관이 딱딱해지고 좁아지는 병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혈관이 좁아지니까 서서히 막히겠네? 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플라크는 수십 년 동안 천천히 자라지만 혈관이 완전히 막히는 건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어떻게? 플라크 안쪽은 상대적으로 흐물흐물한 콜레스테롤 덩어리예요. 겉은 얇은 막으로 덮여 있고요. 어느 날 혈압이 갑자기 오르거나 다른 자극이 가해지면 이 플라크가 안쪽에서 빵 터집니다. 마치 여드름이 터지는 것처럼요. 플라크가 터지면 안에 있던 지저분한 콜레스테롤 덩어리가 혈관 안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우리 몸은 이걸 출혈로 착각해요. 큰일 났다. 피가 새고 있어. 그래서 혈소판들이 대거 몰려와서 혈전, 그러니까 피떡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 혈전이 폭발적으로 생성되면서 30분 만에 혈관을 완전히 막아버립니다. 이게 바로 뇌경색과 심근경색이 발생하는 순간입니다. 수십 년 동안 쌓인 동맥경화가 어느 날 갑자기 플라크 파열이라는 방아쇠를 당기면서 30분 만에 혈관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 입장에서는 갑자기 생긴 병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하지만 의사의 눈으로 보면 이건 수십 년의 역사를 가진 만성질환의 최종 결과물이에요. 그럼 동맥경화를 빠르게 진행시키는 위험 요인들이 뭘까요? 크게 4가지입니다. 고혈압, 당뇨병, 흡연, 고지혈증. 이 4가지가 동맥경화의 4대 위험인자예요. 고혈압은 물리적으로 혈관벽에 상처를 냅니다. 당뇨병은 혈관 내피세포를 손상시키는 아주 강력한 위험인자죠. 담배는 강한 화학적 독소이고 고지혈증은 플라크의 재료를 제공합니다. 무서운 건 이것들이 중첩되면 시너지 효과가 난다는 겁니다. 고혈압에 당뇨까지 있으면 고혈압만 있을 때보다 훨씬 빠르게 동맥경화가 진행돼요. 여기에 담배까지 피우면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집니다. 그래서 이 위험인자들을 관리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유용한 정보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 혈관 상태를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경동맥 초음파입니다. 경동맥은 목 양쪽에 있는 큰 혈관이에요. 뇌로 가는 주요 통로죠. 이 혈관을 초음파로 보면 동맥경화가 얼마나 진행됐는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동맥 초음파의 진짜 가치는 단순히 목 혈관 상태를 보는 게 아니에요. 경동맥 상태는 전신 동맥경화 상태의 지표입니다. 경동맥에 동맥경화가 많이 보인다는 건 심장혈관, 뇌혈관, 다리혈관 등 몸 전체의 혈관이 비슷한 상태일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경동맥이 깨끗하면 전신 혈관도 비교적 건강할 확률이 높고요. 그래서 저는 50대 이상 분들, 특히 위험인자를 하나라도 가지고 계신 분들께는 경동맥 초음파를 권해드립니다.
비급여 검사지만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지금 내 혈관이 어느 단계인지 아는 것, 그게 앞으로의 전략을 세우는 첫걸음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챕터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뇌졸중과 심근경색이 얼마나 무서운지, 어떤 메커니즘으로 발생하는지 배웠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 병들은 멸종시킬 수 있는 병이라고. 그 방법을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뇌졸중과 심근경색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이 병들은 단계별로 진행되는 연속적인 과정이에요. 크게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1단계는 위험인자만 있는 단계입니다. 고혈압, 당뇨, 담배, 고지혈증 같은 위험인자는 있지만 아직 눈에 띄는 동맥경화는 없는 상태예요. 검사를 해봐도 혈관이 비교적 깨끗합니다. 2단계에 계신 분들 정말 축하드립니다. 지금부터 잘 관리하시면 평생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없이 사실 수 있어요. 정말입니다. 2단계는 동맥경화가 실제로 보이는 단계입니다. 경동맥 초음파를 찍었더니 플라크가 보이는 거예요. 이미 혈관벽에 죽상경화가 진행된 상태입니다. 이 단계에 계신 분들은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이미 뇌졸중 전 단계라고 생각하셔야 해요. 하지만 여기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2단계야말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필사적으로 관리하면 진행을 멈출 수 있거든요. 2단계에서 멈춰도 평생 뇌졸중 없이 살 수 있습니다. 3단계는 실제로 사건이 발생한 단계입니다. 플라크가 터지고 혈전이 생겨서 뇌경색이나 심근경색이 온 거죠. 불행의 시작처럼 보이지만 여기서도 희망은 있습니다. 잘 회복하고 철저하게 관리하면 다시 거의 정상에 가까운 삶을 살 수 있어요. 다만 이미 생긴 손상은 어느 정도 남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뭘까요? 어느 단계에서든 멈출 수 있다는 겁니다. 1단계에서 멈추는 게 제일 좋고 2단계에서 멈춰도 충분히 좋고 설령 3단계까지 갔어도 그 다음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사실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건강한 식사, 규칙적인 운동, 금연, 절주. 너무 뻔한 소리 같죠? 하지만 이게 정말로 과학적 근거가 확실한 방법들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다 알면서도 실천을 안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식사입니다. 잘 먹어라라는 말의 의미를 제대로 아셔야 해요. 많이 먹으라는 게 아닙니다. 골고루 적당히 먹으라는 겁니다. 체중 관리가 중요해요. 비만도 문제지만 무리한 다이어트로 인한 과도한 체중 감소도 문제입니다. 적정 체중을 유지하세요. 두 번째, 운동입니다. 최소 하루 1시간 정도 유산소 운동을 하세요. 무산소 운동이나 헬스 위주의 과격한 운동은 오히려 혈압을 올릴 수 있어요. 걷기, 조깅, 자전거, 수영 같은 유산소 운동이 혈관 건강에 좋습니다. 한 번에 1시간이 힘드시면 나눠서 하셔도 됩니다. 아침 30분, 저녁 30분 이렇게요.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자가 검사입니다. 혈압계는 집에 하나 사세요. 약국에서 파는 자동 혈압계면 충분합니다. 정기적으로 혈압을 재세요. 혈압 관리는 평생 가는 겁니다. 콜레스테롤과 혈당은 정기적으로 검사하세요. 정상이라면 1년에 한 번 이상이 있으면 3개월에서 6개월마다 재검하셔야 합니다. 내 몸 상태를 아는 게 관리의 시작이에요. 네 번째, 담배와 술입니다. 담배는 당장 끊으세요. 협상의 여지가 없습니다. 담배는 혈관에 직접적인 독약이에요. 하루 한 개비도 안 됩니다. 100% 금연이 답입니다. 술은 절주하세요. 완전히 끊으라는 건 아니지만 양을 확실히 줄이셔야 합니다. 매일 마시는 습관은 반드시 고치세요. 다섯 번째, 수면입니다. 잘 자는 것도 혈관 건강의 일부예요. 만성적인 수면 부족은 혈압을 올리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증가시킵니다. 하루 7시간 정도는 주무셔야 합니다. 이제 나이대별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대에서 40대까지는 위험인자 자체가 생기지 않도록 생활 관리를 하세요. 젊을 때부터 고혈압, 당뇨, 비만이 생기면 나중에 정말 힘들어집니다. 예방이 최선이에요. 50대 이후는 전략이 달라집니다. 이제 지금 내가 어느 단계인지를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해요. 위험인자 단계인지, 이미 동맥경화가 있는 단계인지, 아니면 이미 사건을 경험한 단계인지를 파악하세요. 경동맥 초음파, 필요하면 뇌 MRA, 심장 CT 같은 검사들을 통해 뇌혈관 상태를 확인하세요. 그리고 그 단계에 맞는 과학적 처방을 따르세요. 약물 치료도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약 먹는 걸 꺼리시는데 필요한 경우 약물 치료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 약, 이런 약들은 단순히 수치를 낮추는 게 아닙니다. 혈관을 보호하고 동맥경화의 진행을 막는 거예요. 의사가 처방했다면 꼭 드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뇌졸중과 심근경색은 갑자기 운 나쁘게 생긴 불운한 병이 아닙니다. 수년간 쌓인 동맥경화와 위험인자 관리 실패의 결과예요. 그 과정은 명확합니다. 혈관벽에 상처가 나고 콜레스테롤이 침착되고 만성 염증으로 죽상경화가 생기고 플라크가 파열되면서 혈전이 만들어지고 최종적으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 과정의 중간 단계, 그러니까 위험인자 단계나 동맥경화 단계에서 발견하고 관리하면 이 병들은 정말로 멸종시킬 수 있는 합병증입니다. 저는 의사로서 이걸 단정할 수 있어요. 과학적 근거가 충분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내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 확인하고 그 단계에 맞는 관리를 시작하세요. 너무 늦은 건 없습니다. 지금 시작하는 게 가장 빠른 겁니다. 건강검진 결과지를 다시 꺼내보세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확인하세요. 이상이 있다면 병원에 가서 상담받으세요. 담배를 피우신다면 오늘 당장 끊으세요. 운동을 안 하셨다면 내일부터 30분씩이라도 걸으세요. 과식하는 습관이 있다면 식사량을 줄이세요. 이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혈관을 지키고 뇌를 지키고 심장을 지킵니다. 뇌졸중과 심근경색, 이 무서운 병들은 우리가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했던 말 기억하시죠? 이 병들은 멸종 가능한 병입니다. 그 열쇠는 여러분 손에 있어요. 오늘 들으신 내용을 가족들, 친구들과 나누세요. 함께 건강한 혈관을 만들어 가세요. 그것이 제가 이 강의를 통해 여러분께 전하고 싶었던 진짜 메시지입니다. 감사합니다.